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세계의 중심 뉴욕 맨해튼이 코리아로 물들었습니다. 5년 만에 재개된 코리안 퍼레이드로 한인들의 행렬이 맨해튼을 가로질렀는데요. 아담스 뉴욕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도 함께 행진해 높아진 한인사회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맨해튼이 코리안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뉴욕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이벤트인 코리안 퍼레이드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토요일 정오 맨해튼 38가를 출발한 행렬은 6에비뉴를 따라 행진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뽐냈습니다. 뉴욕 취타대를 시작으로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뒤를 이었으며 뉴욕시경 악대 뒤로 그랜드 마샬이 행진했습니다. 올해 그랜드 마샬에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그레이스 맹, 톰 소오지 연방 하원 의원 등 뉴욕 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총출동해 높아진 한인사회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퍼레이드는 18대의 꽃차와 뉴욕 일원 50여 개의 주요 한인단체와 기업들이 함께했으며 2시간여 펼쳐진 퍼레이드 내내 인도 양쪽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5년이죠. 우리 한인들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변화도 있었지만은 또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약간의 그 커뮤니티의 디렉션이 바뀐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전통이 살아있다. 거기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이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향후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2가 한인타운은 거대한 야외 장터로 변했습니다. 입구에서는 500인분의 대형 비빔밥이 비벼지고 거리 양쪽에 자리한 부스에는 다양한 한식과 우리 전통놀이까지 선보여 행사장을 찾은 뉴요커들은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시안 유권자 수가 증가하는 등 아시안 유권자들의 보팅 파워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이번 대선 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인들은 자신의 투표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해 투표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 단체 협의회가 어제 발표한 한인 및 아시안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유권자의 83.4%는 다음 달 대선 때 반드시 투표하거나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시안 유권자가 늘어나며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정당 및 정책 홍보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정당 중 최소 한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한인 유권자는 31.3%에 불과했습니다. 한인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아시안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작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51%의 한인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각종 대선 이슈에 대한 한인 아시안 유권자들의 관점도 제시됐습니다. 이민 이슈 관련해 한인 유권자 84%는 서류 미비자 구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류 미비자 구제에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임시 노동 허가를 허용해주는 것부터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한인 유권자 3명 중 2명은 미국이 망명 신청자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외 한인 유권자 30.2%는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판결에는 47.1%가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한인 유권자도 65.3%에 달했습니다. 한인 이민자 대부분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미국 이민을 선택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인 이민자 대부분은 부모 세대보다 생활 수준이 더 나아졌다고 답했으며 한국보다 미국이 더 나은 점으로 더 많은 성장 기회와 자녀 양육 환경을 꼽았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어제 발표한 아시안 이민자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선택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그래도
다시 미국으로 이민 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인 이민자 약 4명 중 3명 꼴인 7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3%는 다른 나라로 갈 것이라고 답했으며 5%는 한국에 그냥 있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생활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인 이민자 73%가 자신의 생활 수준이 같은 연령일 때 부모들의 생활 수준보다 훨씬 또는 다소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50%는 자녀의 생활 수준이 자신들보다 더 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한국과 비교해 미국이 더 나은 점으로 성장 기회를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75%가 선택했으며 73%는 자녀 양육 환경을 꼽았습니다. 이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68%, 저소득층에 대한 대우 58%,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52% 등이었습니다. 반면 의료 서비스 접근 21%, 가족적 유대감 17%는 가장 적은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한인 이민자들은 이민을 온 가장 큰 이유에 대해 가족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 기회 28%, 경제적 기회 26%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이민 왔을 때 도움을 받은 곳에 대해 가족 또는 친구가 51%, 종교기관 9%, 정부 8%, 한인 및 아시안 단체 4%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이민자 중 미국에 오기 전에 영어 말하기와 읽기가 가능했다고 답한 비율은 48%였습니다. 애틀랜타의 하츠필드, 잭슨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한국인이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한인 기업들이 불법 파견 근로가 늘면서 공항 출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인 A씨는 지난 2일 애틀랜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으로부터 입국 거절을 받고 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무비자로 불리는 전자여행 허가를 통해 입국한 그는 입국심사에서 엘라벨시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3주간 머무르며 남부 관광을 할 계획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입국심사관은 도심 명소 인근도 아닌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이 있는 지역에 여행차 들른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체류 장소가 공장 근로자를 위한 공유 숙박업 밀집 지역인 점과 여권 발급 일시가 얼마 되지 않은 점도 취업 목적 입국의 정황 근거로 해석됐습니다. 이날 당국은 A씨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한 50대 한국인의 한 식당 불법 취업 계획도 적발해 함께 강제 귀국시켰습니다. A씨는 입국심사를 도와준 한국어 통역사가 아시아권 입국자 중 일평균 3명은 본국 송환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지역 한국 기업들이 인건비와 인력 조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식 취업 비자 없이 불법 취업을 조장하는 데 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불법 취업의 여파로 혼자 입국한 40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엘라베마주 몽고메리를 목적지로 언급할 경우 입국이 까다롭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세청이 내년부터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 지역을 올해보다 2배 확대합니다. 올 시즌 시범 운영에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내년엔 3천만 명이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최근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 지역을 현행 12개 주에서 24개 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무료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이렉트 파일은 연방과 각 주에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IRS 자체 서비스입니다. 이용 가능 대상은 임금소득, 소셜연금, 실업수당 1,500달러 미만의 이자소득 보고자입니다. 내년부터는 1,50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이나 은퇴계좌를 통해 수익을 보고하는 납세자로 혜택이 더 넓어집니다. IRS는 2025년 세금 보고 때는 24개 주에서 3천만 명 이상 납세자가 다이렉트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세금 보고 시즌에는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서 14만 명의 납세자가 9천만 달러 이상의 환급을 청구하고 세금 보고 비용으로 56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된 다이렉트 파일은 납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데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다이렉트 파일은 납세의 의무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납세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대비 36센트 오른
15달러 49센트가 됩니다. 물가 지수를 반영한 인상폭입니다.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5달러 62센트가 됩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지난 8일 내년부터 주내 대부분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5달러 49센트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8달러 60센트이던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5달러 13센트로 인상됐고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해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몰 비즈니스, 임시직 종사자는 별도의 법 내용에 따라 현행 13달러 73센트에서 80센트 오른 14달러 53센트로 인상됩니다. 업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별도의 조치입니다.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현행 5달러 26센트에서 5달러 62센트로 인상됩니다. 고용주의 팁 크레딧 상한선은 9달러 87센트로 유지됩니다. 팁 비중이 높은 업종의 법정 최저임금을 타 업종 대비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등 전국 14개 주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전국 최대 규모 민간 수도 공급사가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뉴저지 캠든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민간 수도회사 아메리칸 워런은 지난 3일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고 즉시 방어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해 결제 등 일부 온라인 시스템이 강제 운영 중단됐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해 아메리칸 워러 고객 포털 웹사이트 마이워러는 현재 접속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메리칸 워러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요금 청구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히고 웹사이트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에는 요금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설 및 서비스 운영 면에서는 영향이 없으며 문제를 해결 중이며 조사 당국에 보고하고 협조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메리칸 워런은 뉴저지주를 포함해 전국 14개 주에 1,400만 명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500개 이상의 수도 및 오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과 의학 발전으로 전 세계 기대 수명이 계속 증가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제이 올샨스키 교수팀은 어제 과학저널 네이처 노아에서 현재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한국과 일본 등 8개 국과 홍콩 미국의 1990에서 2019년 사망률 데이터를 분석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조절하고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가능해지지 않는 이상 금세기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20세기 동안 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공중보건과 의학 발전으로 신생아 및 유아 사망률은 물론 중년기, 노년기 사망률이 줄면서 출생 시 예상 수명인 기대 수명이 10년마다 약 3년씩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대 수명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21세기에 태어나는 어린이는 대부분 100세 이상 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20세기 내내 이어진 기대 수명 증가세가 1990년 이후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증가세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둔화세가 더욱 뚜렷해져 최근 수년간 태어난 어린이가 100세에 도달할 확률은 여성이 5.3%, 남성의 경우 1.8%로 이전 출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출생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여성은 15%, 남성은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현저히 늦출 수 없다면 금세기에 급격한 수명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